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출력이라는 것을 할 때는 또는 입력이라는 걸 할 때는 버퍼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버퍼를 이용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API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럼 API를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또 출력을 할 때 버퍼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이거를 단방향 버퍼라고 해서 스트림이라고 했고,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거기다가 쓰거나 또는 데이터를 꺼내오기 전에 이 스트림에 담겨지는 값이 어떤 형태로 담겨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키를 누르면 그게 이제 여기에 값이 들어가겠죠. 또 한 번의 키를 누르면 또 들어갈 거예요.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뭔가를 연산한 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로 출력하고 싶어요. 값을 전달하겠죠. 그럼 전달합니다. 또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좀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에서 숫자 키가 있어요. 숫자 키. 그래서 2번 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번 키가 눌렸으니까 숫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숫자 2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 2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숫자 2는 단순하게 이 키 위에다가 붙여진 그냥 라벨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키에다가 보기 좋게 우리가 라벨링을 한 것 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키보드가 있으면 키보드에는 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 일련 번호는 우리가 이 키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가 되죠. 키를 우리가 이제 번호로서 식별하게 되는데 그 식별되는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키를 식별하는 번호, 다른 말로 키코드라고 합니다. 키코드가 이 2번이라고 이게 라벨이 붙여져 있는 그런 키에 해당되는 식별 번호는 50번이에요. 5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라벨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키들이 식별되는 키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되는 내용들은 키코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출력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왕에 우리가 키코드를 썼으니까 출력될 때도 그 키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면은 여기에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키의 종류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런 문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키코드에 A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이 65예요. 근데 소문자 A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 문자들, 이 키보드에 없는 문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호들을 다 나열해요.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녀석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합니다. 자, 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문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식별 번호를 쭉 붙여요. 붙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코드로서 정보 교환할 때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 코드표를 만들어내고 이걸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작 번호가 십진수로서 0이 되고요. 시작 번호가 0이에요. 시작 번호가 끝번호 보시면은 127이에요. 그러면 가지수로 따지면은 총 128개가 되겠죠. 128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트로 따졌을 때 7비트의 맥스 번호가 128이에요.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들은 우리가 7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7비트 코드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키표에서 7비트 코드표. 근데 비트 하나만 더 더하면 2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8부터 255까지. 이걸 두 개를 합치면 8비트 아스키 코드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자를 교환할 때는 통신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어쨌든 입출력을 할 때는 이 코드표를 보고
코드표에 있는 숫자를 대신 전달하게 돼요. 우리가 대문자 A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65를, 소문자 A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97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문만 있죠. 한글은 어떻게 사용하죠? 중국어는? 그래서 우리가 아스키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여기엔 영문밖에 없으니까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국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숫자나 영문자 이거는 기본으로 쓰면서 자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자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한국어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한국어라고 하는 코드표를 만들어낸 것이 이유식 KR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유식 KR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일본어 기호도 쭉 확장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유식 JP, 그 다음에 중국어는 이유식 C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표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쓰는데 이 번호를 벗어난 이 부분에서는 선택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범위에 해당되는 번호가 코드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번호대에 해당되는 게 여기 한국어로는 이게, 근데 똑같은 번호지만 일본어 코드표에서는 이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번호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이거나 이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같이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를 왔다고 합시다. 이 녀석의 페이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시면은 인코딩에 보시면은 한국어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EUC KR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EUC 일본어 JP로 바꿔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대에 있는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 이렇게 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문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즘같이 글로벌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걸 다 안 씁니다. 다 이거 쓰죠. 그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이렇게 충돌나지 않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호가 전달되었을 때 그 번호대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특정 국가의 코드로만 한정되지 선택적일 수가 없게 만든 거죠. 한국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글이라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언어가 또 앞으로 다른 언어가 그 앞으로 또 쭉 있죠. 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다 모아놓은 테이블, 유니코드 테이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출력해 봐야 될 텐데, 문자를 출력할 때는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드 테이블에 있는 코드 값, 그 숫자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니터에 대한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이 버퍼에다가 이 스트림 버퍼, 출력 스트림에다가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웃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write 함수를 써서 3을 이 아웃에다 담는 거예요. 이 아웃은 출력 스트림입니다. 출력 스트림 객체 얘. 자, 3이라는 것을 write에서 여기다 담아요. 그러면 3이 담겨졌으니까 내가 3을 담은 이유가 뭐냐면 이 3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이 화면에 출력이 될까요?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담가 놓은 이 녀석을 화면에 주사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플러시인데요. 나 좀 내보내줘 라고 하는 그런 플러시할 건데,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버퍼에서 출력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언제 출력이 되냐면은 이 버퍼가 꽉 찼을 때 그때 한 번에 출력이 돼요.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만 있어도 바로 출력되어 원한다고 하면은 플러시를 쓸 수 있는데, 자, 출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화면에는 3이 출력이 되겠죠? 아닙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아마 안 보이거나 이상한 기호가 나올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출력하고 싶은 숫자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하고 싶은 그런 그 기호를 찾아서 그것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봐야 됩니다. 그 기호라는 3이 있는 그 위치에서 코드표를 보니까 51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5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버퍼에다가 담아놔요. 그리고 걔를 플러시 해야 이제 출력되는 것이 3이라는 모양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출력할 때는 다 코드 값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1, 3이라고 하는 기호가 51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암기했나요? 예, 저는 암기했습니다. 3을 51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기호를 찾아가지고 그 코드 번호를 거기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다 암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죠? 256개나 되는 그거를 다 어떻게 암기해요? 그리고 유니코드로 하게 되면 256개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좋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걸 연산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렇게 해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기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양 옆에다가 헛다운표를 붙여주세요. 이 헛다운표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호, 그 기호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얻어내는 그런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51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순전히 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과 코드 3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헛다운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문자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헛다운표를 이용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기호를 담아가지고 플러시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 화면은 지난번에 달았던 코드인데 이거를 지우고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걸 유지해 놓고 작성하는 내용들을 누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기 오시면은 패키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무슨 짐 싼 것 같은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패키지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패키지 하나 추가하기 힘드네요. 여기 패키지라고 하는 걸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라서 지금 설명하면 또 머리가 복잡하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코드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감싸기 위해 하나의 더 큰 단위의 폴더 같은 개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방정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패키지명을 예제 1번째 이렇게 하고 점 찍어서 IO 지금 현재 입출력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IO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런 패키지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피니시 버튼이 있으니까 그대로 피니시 눌러서 패키지 하나 추가했어요. 사실 패키지를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클래스 파일 만들면서 바로 동시에 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패키지만 일단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파일 또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클래스명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메인 함수가 있는데요. 이 메일은 누가 작성해도 똑같은 구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체크하시면은 이 도구가 알아서 제너레이팅 해줍니다. 그리고 피니시. 그랬더니 ex1.io라고 하는 패키지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어쨌든 이 메인 함수 안쪽에다가 작성하는 거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출력을 위한 코드 작성해 볼 건데 system.out.write 하는데 3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1번 누를게요. 아니면은 요거 누르셔도 돼요. 그것보다는 키보드를 계속 치다가 마우스 잡는 것보다는 키보드를 치다가 계속 키보드를 이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컨트롤 F11. 자, 오케이.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도수창 같은 게 떠야 돼요. 출력할 것이 있으면. 그 도수창이 떠서 출력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안 뜨죠. 왜냐면은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력한 게 아니라 이 3이라고 한 숫자를 이 출력 버퍼, 출력 스트림 버퍼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채운 거예요. 출력하고자 하는 이 콘솔 화면에는 아직까지 출력해달라고 뭐 부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system.out.flush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그러니까 뭐가 창이 열리면서 뭐가 출력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기호가 나와요. 전에 얘기했지만 3을 출력하고 싶었다면 3이란 기호를 출력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란 기호, 3이란 이 모양에 대한 기호를 출력해 달라고 할 때는 양쪽에다가 싱글 쿼테이션으로 감싸가지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빼면은 숫자가 출력되는 거고 이 숫자는 코드 값으로 인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3이라는 코드 값을 갖고 있는 문자를 출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엉뚱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좀 아까 3이라고 하는 거 대신 51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드 값으로 인식될 테니까 그 50일에 해당되는 코드 값에 대한 문자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인데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에런 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보시면 안 되고 3이란 기호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2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코드 값에 해당되는 문자가 나올 거예요. 자, 3이라는 문자에 해당되는 그 코드 값이 51이었는데 그럼 52가 된다는 거잖아요. 52에 해당되는 문자는 뭘까요? 대충 짐작해 보면 4가 됩니다. 4가 나오죠. 우와,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러면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결국은 51, 52, 53, 54 이렇게 될 텐데 그 출력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와, 3, 4, 5, 6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A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B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C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D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A, 여기는 B 다음 C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보다는 A로 쓸게요. 다 A로. 그러면은 예측해보건대 A, B, C, D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해볼까요? 그러네요. 그죠? 그렇구나.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건 문자 하나하나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헬로우 자바처럼 문자열을 많이 출력하잖아요. 문자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